반복되는 상처는 우연이 아니다. 드림레이브로 읽는 무의식의 시나리오. 우리는 종종 삶을 스스로 살아간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은 오래전에 쓰인 한 편의 각본을 무심코 되풀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무의식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각본은 비로소 다시 써지기 시작한다. 처음으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움을 보셨나요? 주인공 이해숙 여사의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그녀가 천국에서 겪는 일들, 어딘가 우리 삶과 닮아있지 않나요? 왜 우리는 비슷한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고 마치 짜인 각본처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를 드림레이브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흥미롭지 않나요? 반복되는 상처는 우연이 아니다. 드림레이브로 읽는 무의식의 시나리오.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움과 함께하는 트라우마의 재해석.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무의식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반복되는 상처의 의미, 왜 같은 일이 반복될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마치 데자비처럼 우리는 비슷한 실수, 비슷한 감정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번 같은 이유로 어긋나고 중요한 순간마다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죠. 드라마 속 해숙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통의 악명 높은 일수꾼이자 다정한 아내였던 그녀의 삶. 이면에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 관계의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드림레이브 1호는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겪는 반복적인 상처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무의식적 각본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 삶의 시나리오를 써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이 각본은 놀랍게도 우리가 잠든 사이에 더 강력하게 프로그래밍 된다고 합니다. 드림레이브에서는 우리가 잠든 상태를 프로그래밍 전쟁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전쟁터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대한 힘이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즉 약점을 파고들어 조건화시킨다는 겁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의식적으로 잊혔다 할지라도 이 약점은 계속해서 작동하며 현실에서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해숙 여사가 아들 은호를 잃은 깊은 트라우마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 전체에 걸쳐 고통받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가 밤마다 꾸는 꿈이 바로 이 무의식적 각본의 리허설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든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든 동안 나는 누구였을까요? 드림레이브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잠들면 깨어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마치 다른 옷을 갈아입듯이 말이죠. 우리의 에너지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는 복잡하고 정교한 9개의 센터 중심 존재였다면 잠든 동안에는 보다 원시적인 5개의 센터 중심의 존재에 매트릭스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의 세계에는 세 가지 주요 무대가 펼쳐집니다. 바로 빛의 영역인 통합의식장, 데몬의 영역인 그림자 영역, 그리고 지구의 평면인 조건화 순환층인데요. 빛의 영역 통합의식장에서는 영적인 체험이나 황홀경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을 외면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데몬의 그림자 영역에서는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나 공격성이 드러나기도 하죠. 조건화 순환층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이 꿈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묘사되는 천국은 이 드림레이브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숙 여사가 천국에서 과거의 인물들과 제외하고 있었던 기억과 감정을 다시 마주하는 과정, 심지어 천국에서도 부부싸움을 하고 고부 갈등을 겪는 모습들은 이것이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무의식적 드라마가 더욱 선명하게 펼쳐지는 또 다른 차원의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숙은 80세 노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하지만 남편 낙주는 젊은 30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설정은 드림레이브에서 말하는 타입 전환이나 다른 신체 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반복되는 상처들은 어쩌면 이 꿈속 드라마에서 비롯된 강렬한 경험의 잔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잠든 동안에 나는 또 다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거죠.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보신 분들이라면 솜이라는 캐릭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을 잃은 채 해숙 앞에 나타나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풍기던 그녀. 솜이는 단순한 인격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인데요. 극이 진행되면서 밝혀지죠. 솜이는 바로 주인공 해숙이 아들 은호를 잃은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만들어낸 사념체이자 감정체였다는 사실이죠. 해숙 자신의 잊혀진 상처와 고통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였던 것입니다. 드림레이브 이론에서는 이러한 꿈속에서의 활동하는 나를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깨어있는 상태의 복잡한 성격 전체가 아니라 그 성격의 특정 단편이 꿈이라는 무대 위에서 독립적인 캐릭터처럼 행동하는 거죠. 마치 배우가 특정 배역을 맡아 연기하듯이요. 그리고 이 페르소나는 종종 우리의 깊은 상처, 미해결된 감정, 반복적인 삶의 패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드림레이브는 6가지 기본적인 페르소나 라인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라인은 영웅 또는 희생양, 두 번째 라인은 백마법사, 흑마법사, 세 번째 라인은 순교자 또는 정복자, 네 번째 라인 종속자 또는 지배자, 다섯 번째 라인 반항자 또는 순응자, 여섯 번째 라인 성인 또는 죄인입니다. 각 라인은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며 우리가 꿈속에서 그리고 나아가 현실에서 트라우마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드라마 속 솜이는 해숙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매우 강력하고 지배적인 페르소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해숙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지만 동시에 해숙이 억압된 과거와 정면으로 대면하도록 이끄는 역할은 이 페르소나 원형들의 복합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결국 우리가 잠든 사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페르소나를 통해 우리는 꿈속에서 특정 감정 드라마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그 감정의 잔재를 현실에서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미가 해숙의 기억이 아닌 해숙의 억압된 감정 그 자체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굴레 정말 끝낼 수 없는 걸까요? 반복은 끝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장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근원적인 구조를 깊이 인식하고 그 안에 억압되거나 분리되었던 감정들과 경험들을 현재 자아 안으로 통합하는 능동적인 과정이 필요하죠. 드라마 속에서 해숙이 소미와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 자신의 깊은 상처와 정면으로 대면하고 마침내 소미가 소멸하는 과정은 바로 이 트라우마 해소와 자기 통합의 여정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소미가 아들 은호로부터 날 이제 그만 보내줘. 엄마가 날 놓아야 나도 떠날 수가 있어. 라는 용서의 말을 듣고 사라지는 장면은 해숙이 자신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온전히 수용했음을 상징하죠. 드림레이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드림레이브 디자인을 통해 수면 중에 어떤 약점이 반복적으로 프로그래밍 되고 있는지, 어떤 페르소나를 통해 어떤 꿈의 환경에서 활동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반복되는 고통의 구조를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숨겨진 설계도를 발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자각은 꿈의 내용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건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정신적 의사결정 권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몸과 에너지 시스템의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 프로그래밍의 이점은 끝나고 꿈의 몸은 지혜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드림레이브의 가르침처럼 말이죠. 소미의 소멸은 해숙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무의식적 패턴, 즉 트라우마로 인해 형성된 페르소나가 마침내 해숙의 전체적인 자아 안으로 통합되고 건강하게 해체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복되는 상처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자기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각본을 아는 자만이 새로 쓸 수 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며 살아왔던 자신만의 역할, 즉 내면에 깊이 각인된 무의식적 각본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반복되던 고통은 멈추고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결말에서 해숙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아들 은호의 환생을 평화롭게 돕고 남편 낙준과 함께 새로운 생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죠. 특히 낙준이 자신들이 전전생, 훨씬 더 이전의 생을 거듭하며 23번째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다고 밝히는 장면은 해숙이 과거의 반복적인 인연의 고리를 마침내 의식적으로 자각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무의식적인 각본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의 각본을 주체적으로 써내려갈 준비가 된 것이죠. 드림레이브 분석의 궁극적 목표도 바로 이것입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프로그래밍의 기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깨어있는 삶에서 비자아적인 결정과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당신의 권위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는 드림레이브의 강조점처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 해석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드림레이브는 꿈의 표면적인 이야기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비자아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프로그래밍 되는 기계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움과 드림레이브 이론을 통해 반복되는 상처와 무의식의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떠셨나요?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잠든 사이 펼쳐지는 또 다른 드라마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각본을 알면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드림레이브 페르소나는 어쩌면 우리 안에 내면화에 혹은 그림자 자아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원시적이고 상처 입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상처와 패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였으며 당신 안에 잠든 자아가 펼쳐내는 드라마였죠. 이제 그 드라마에 숨겨진 대본을 읽고 당신이 맡았던 페르소나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그 드라마의 수동적인 배우가 아님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그 초대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잠든 자아가 아닌 깨어있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 여정의 끝에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상처와 드림레이브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